삼각함수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반 각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초중학교 때 배웠던 각이라고 하는 거는 반직선 두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벌려진 정도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했어. 위로 재든 밑으로 재든 상관없이 그냥 뭐 한 60도 양수로 나타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지고 오면요, 마찬가지 각의 꼭지점이 있고 거기에서 먼저 가는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시초선 되겠나? 그 다음 거기에서 벌려지는 요 움직이는 선은 우리가 앞으로 동경이라 부를 거고요. 그랬을 때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양의 각이라고 하고 플러스 30도 정도로 잡아줍시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은 음의 각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30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플러스 30도와 마이너스 330도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각으로 30도만큼 올라갔을 때의 동경의 위치와 음의 각으로 마이너스 330도 갔을 때 동경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각을 같다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각을 일반각이라고 정해서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거야. 자, 위에 그림 한 번만 더 사용할게요.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고 마찬가지 양의 각은 플러스 30도, 다음 음의 각은 마이너스 330도인데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를 더 가게 되면 360도에서 30도를 더 간 39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30도와 마이너스 330도가 다 똑같게 되겠지. 요 동경이 몇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위치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은 정수입니다. 더하기 알파도로 나타낼 거예요. 요 알파도는 맨 처음 가장 작은 각이 될 거고 360도로 몇 바퀴, 정수라고 했으니까 0, 그러니까 한 바퀴 안 돌고 조금만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요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편각이라고 해서 정의 한번 읽어보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잰 각.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 각을요, 좌표 평면으로 올릴 거야. 우리가 앞에서 측정했던 일반 각, 예를 들어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위치했을 때 요 각을 좌표 평면으로 그대로 올릴 거야. 그랬을 때 이 시초선이 누가 된다고? X축이 된다고. X축의 양의 방향, 즉 1사분면을 지나는 요 X축으로부터 측정한 각, 요만큼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편각을 지금 알파라고 잡게 되면은 알파는 양의 각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야. 그렇게 되면 어떤 도형을 가지고 오든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오든 우리는 이 기울기, 요 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요,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올리게 된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 즉 요만큼 알파는 우리가 편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이쪽 편에 있는 베타는 우린 얘를 편각이라 부를 수 없어. 왜냐하면 양의 방향에서부터 재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베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X축, Y축 했을 때 여기 베타를 측정하고 싶어. 그럼 요 베타는 여기에 있는 편각, 여기 있는 편각을 이용해서 베타는 180도에서 편각만큼을 빼준다면은 요 베타 값을, 베타 각의 크기를 우리는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요 편각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즉 도형을 좌표 평면에 우리 원하는 위치에다 올릴 수 있어야 편각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건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정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배우는 내용은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이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각 알파 도를요, 실수 세타, 요 기호는 앞으로 세타라고 읽을 겁니다. 세타로 나타내는 방법이야. 자, 주어진 각은요, 기호예요. 기호, 단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단위를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연산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같은 기호인, 같은 단위를 가진 것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단 소리지. 근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편각을 이용해서 요 각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좌표 평면은 전부 다 실수만 찍을 수 있으니까 얘를 실수로 바꿔야 좌표 평면에 올릴 수 있고 덧셈 뺄셈 같은 연산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을 이용해서 한번 볼 거야.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이 호의 길이가 R이 됐을 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됐을 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합니다.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을 1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말은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되면은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뜻이야. 그림을 다르게 그려보면 반지름은 R이고 둘레가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인 요 부채꼴 2개를 이번엔 2개 이어 붙여 볼게요. 여기도 R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R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1라디안이고 여기도 1라디안이니까 전체는 2라디안이 된다. 정비례 관계인 거 확인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번엔 반원일 때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비례식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 이 작은 부채꼴만 봤을 때 호의 길이는 R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은 1라디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크기를 반원으로 확장을 했어. 그럼 반원의 이 호의 길이는요, 원둘레의 절반이지. 2파이 R의 절반, 즉 파이 R이 된다는 뜻이야. 그때의 중심각은 여기는 몇 도? 평각이니까 180도가 돼야겠네. 180도가 돼야겠네. 맞나? 그러면 R 날라가니까 파이는 180도다 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파이는 180도다. 파이는 180도다.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180도라는 단위를 가진 각을요, 실수 파이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되겠어? 그럼 우린 저 파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들을 실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부터 출발. 파이는 180도야. 그럼 2파이, 2배는요? 360도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2분의 파이는 파이의 절반이니까 90도고요. 3분의 파이는 파이에 나누기 3한 거니까 60도고요. 또 4분의 파이는 45도. 그 다음 6분의 파이는 30도다 라는 다양한 각들 우리 뽑아낼 수 있고, 여기에서 특수각들 몇 개 더 가져올 수 있어요. 2분의 3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의 3배죠. 270도고요.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의 2배 120도고요. 4분의 3파이, 45도의 3배 145도고요. 마지막 6분의 5파이는 6분의 파이의 5배 150도다까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고. 되겠나? 그래서 각도를 우리가 파이로 나타내고 싶다면은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고요. 다시 이 파이를 각도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에 역수 곱해주면 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각도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나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요. 자, 반원이 있을 때 지금 요 둘레 요 호의 길이는 파이 r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여긴 r이었는데 여긴 파이 r이 됐으니까 파이 배 됐지. 곱하기 파이를 한 거야. 그럼 여긴 1라디안이었으니까 마찬가지 정비례니까 파이를 곱하면 요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각도기로 측정해도 되고 실제 알고 있어. 평각은 180도란 말이야. 따라서 파이는 180도다 라는 요 각이 실수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 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종류의 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구해놨던 요 특수각들, 요 각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 먼저 파이는 180도다 편각으로 나타내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180도만큼 가야 돼요.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몇 도? 180도는 파이다. 이렇게 축 위에 나타내질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보면요, 2분의 파이는 90도다.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90도만큼 올라가니까 y축의 양의 방향 쪽 요만큼만 90도다. 2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평각에서 다시 90도만큼 더 가게 되면 요 y축의 음의 방향이 270도가 되는 거야. 여기는 270도고요. 실수로는 2분의 3파이다 되겠네. 마지막 한 바퀴 뺑 돌았어. 2파이야. 그러면은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x축 양의 방향은 360도. 얘는 안 움직인 거랑 같으니까 0도라고 나타낼 수 있고 실수로는 2파이다 라고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실수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라고? 실수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간단하게 보면 180도 더하기 3은 계산할 수가 없어. 180도는 도라는 단위를 가진 거고요. 3은 실수기 때문에 연산이 안 돼. 근데 우린 이 180도를 이제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됐지. 그지? 그럼 파이 더하기 3은 이건 이제 6.14 얼마다 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야. 되겠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각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얘를 실수로 나타내서 파이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다르게 말하면 360도는요 2파이로 나타내기로 했고요.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도네. 그럼 곱셈기호 생략해서 일반각은 2n 파이 플러스 알파 도가 되겠네요. 이 알파 도도 아까 했었던 방법을 이용해서 실수로 나타내면 되겠지. 되겠나? 그래서 앞으로 일반각은요 2n 파이 플러스 알파 도다. 이 2n 파이라는 건 바퀴수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되겠죠?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건데, 우리는 아까 동경을 편각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었고, 그랬을 때 동경들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지 크게 5가지, 추가로 하나 더해서 6가지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 일치할 때 배워볼 거예요. 자, 좌표 평면에 하나의 동경 알파가 있을 때 베타가 알파만큼만 움직인 거야. 베타가 알파만큼만 움직인 거예요. 그럼 베타의 시초선은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이 알파는 그냥 크기만 나타나져 있어요. 얘가 한 바퀴 돌았는지 뒤로 돌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베타와 알파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베타는 알파랑 똑같아요. 하지만 알파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알파일 수도 있고, 또는 알파에서 360도 돌았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를 빼주게 되면요 0도가 나올 수도 있고 360도도 가능하고 720도도 가능하고, 물론 음의 각도 가능하겠지. 그럼 우리는 360도, 720도처럼 이렇게 온전히 한 바퀴를 다 돈 각을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2n파이라고 했다. 맞아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파이다.
파이는 정수다 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관계는 한 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은 반대일 때예요. 자,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직선 위에 두 개의 동경이 위치하는데 알파는 여기에 있고요. 베타는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위치한대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요 각이 막곡지각이 돼서 알파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만큼 간 베타에서 요만큼 알파를 빼주게 되면은 반바퀴만 돌게 되는 거지. 반바퀴만 돌게 된다. 반바퀴는 180도, 180도는 파이로 나타낼 수 있겠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80도가 되고요.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반바퀴만 더 갔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360도 돌고 180도로 왔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여러가지 경우 가능하겠지.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 바퀴를 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파이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파이로 묶어주면요 2n 플러스 1 파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게 두 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x축 대칭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알파가 있을 때 베타가 이만큼 돌아가게 되는 거야.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직선이 x축의 대칭 관계니까 이 각을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게 되면 한 바퀴를 완성하게 되는 거지. 한 바퀴를 완성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바퀴, 세 바퀴 물론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가 세 번째 관계가 되겠네. 그럼 이어서 x축 대칭 봤으니까 그 다음 y축 대칭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알파가 여기에 그려지고 베타는 이렇게 돌아가야겠네. 맞나? 그러면 마찬가지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의 동경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이 알파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x축 대칭이랑 똑같이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반바퀴가 완성된다는 거야. 하지만 한 바퀴 다 돌고 반바퀴 갈 수도 있고, 그지? 두 바퀴를 돌고 반바퀴를 갈 수도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네. 그럼 두 번째 반대 방향인 거랑 똑같이 2n 플러스 1 파이다. 파이는 n은 정수다 라는 요 네 번째 위치 관계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는 y는 x의 대칭일 때예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알파가 이만큼 가고 그거의 대칭이 되도록 베타가 움직이게 된다면 y는 x라는 직선에 두 개의 동경이 대칭이기 때문에 요 사이 각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각은 알파가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은 베타만큼 올라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게 되면 여기 y축 양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겠지. y축 양의 방향은 아까 전에 90도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다. 그런데 마찬가지 몇 바퀴 돌아서 90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즉 90도에서 360도 한 바퀴 더 돌아도 그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n 파이 플러스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파이로 묶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두도록 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몇 바퀴를 돌든 상관없이 y축 양의 방향과 일치해야 된다. 선생님이 하나 추가로 더 본다고 했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일 때예요. 그럼 마찬가지 y축, x축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직선을 그렸을 때 요렇게 알파를 좀 크게 잡고요. 그거의 대칭인 베타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요 사이각, 요 두 개 사이각은 같을 거고, 그럼 여기 각도 똑같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알파를 보면요. 90도만큼 갔다가 세모만큼 더 갔지. 그러면 우린 이 반대편에도 세모만큼 그리고 90도만큼 더 간 요만큼 크기를 알파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다 했지 뭐.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y축 음의 방향과 만나게 되네. 여긴 아까 270도라고 했고요. 호도법을 이용하면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하지만 몇 바퀴 돌아서 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3파이까지는 가게 되더라 라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배울 내용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리고 넓이를 우리가 배운 호도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채꼴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중심 O로 잡고요. 반지름 R로 잡고요. 부채꼴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이 호의 길이를 선생님은 L이라고 잡고 중심각은 세타라고 잡을게.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한 것처럼 중심각과 호는 정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보면요.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자, 먼저 원일 때는 중심각이 360도 2파이가 될 거고 호의 길이는 2파이 r 그대로 가져가야겠지. 맞나? 자, 그랬을 때 부채꼴일 때 중심각은 세타, 그 다음 호의 길이는 L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파이 공통, 2도 공통이니까 전항은 1만 남을 거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 따라서 L은 R 세타다 라는 간단한 공식이 나올 거고요. 이건 우리가 암기해 주도록 합시다.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 마찬가지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의 중심 O, 그 다음 반지름 R로 잡고 부채꼴 하나 가져오면은 이 호의 길이를 L, 그 다음 중심각 세타고요. 이 반지름의 다시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잡을게. 그럼 마찬가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과 넓이도 정비례한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그럼 그대로 비례식으로 가져와서 먼저 원일 때 중심각은 2파이, 그 다음에 원일 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요. 이거랑 호의 중심각은 세타, 그 다음에 넓이를 s로 두기로 했어. 이거 두 개가 같게 되겠네. 그럼 파이는 마찬가지 약분되니까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r 제곱 세타에서 r 세타만 빼오면 첫 번째 외웠던 호의 길이 공식도 나오겠다, 그지? 따라서 2분의 1 r l이다 라는 넓이 구하는 두 가지 공식이 나오고요. 얘네도 마찬가지 암기해 주도록 합시다.